안녕하세요. 리치셀과 함께하는 PF농법 식물 활성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히토리입니다. 식물 활성제, 어떤 생명을 뭔가가 자극시켜준다. 그거를 이제 식물 활성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극을 시켜주는데 가장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 그게 히토리입니다. 히토리 주로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농업에서도 히토리가 사용돼?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데?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리가 칼슘을 대체할 만큼 강력한 물질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타논과 세륨, 히토리 17가지 중에서 2가지는 꼭 좀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란타늄과 세륨의 이온의 크기가 칼슘의 이온 크기하고 좀 비슷해요. 칼슘 통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에 사실 이 란타늄하고 세륨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란타늄과 이 세륨, 이러한 히토류가 플러스 3가 이온이에요. 모든 히토류는 플러스 3가 이온입니다. 칼슘은 플러스 2가 이온이에요. 히토류 플러스 3가 이온이 더 높은 전하로 인해서 세포막과의 결합력이 좀 더 강합니다.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이 세포벽을 만들잖아요. 칼슘이 이제 팩틴하고 결합을 해서 세포벽을 만드는데 이때에도 히토류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저장성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포막이 안정화가 됐다, 튼튼해졌다. 세포막 내에 있는 어떤 물질들은 밖으로 이제 유출이 잘 안 되겠죠. 안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게 됩니다. 과일의 저장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활성산소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 기능이 있고요. 조직 연화를 억제시켜줘요. 히토류가 칼슘 채널을 통해서 칼슘의 이온을 세포 질 안으로 많이 넣어줘갖고 어떤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이나 어떤 스트레스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신호를 주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만들어진 호르몬 중에 하나가 에틸렌이었어요. 이 에틸렌이 지나치게 과하게 만들어내면 과일이 빨리 상해버리게 됩니다. 빨리 물러져요. 그건 이제 세포벽이 이제 분해가 더 빨리 돼서 그러는데, 히토류가 에틸렌의 과다한 생성을 막아주게 되면 세포벽 분해가 지연되겠죠. 저장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게 히토류입니다. 또 호흡률도 감소시켜서 과일의 노화 속도도 지연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히토류가 칼슘을 대체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물질이구나, 1970년대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히토리가 꽤 좋은 물질이구나, 농업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히토류가 칼슘을 대체할 만큼 강력한 물질이냐,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벽 구조를 먼저 볼게요. 세포벽은 칼슘이 주요 구성 물질이죠. 히토류는 사실은 주요 구성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포벽을 만드는데 일부 보조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세포막을 한번 볼게요. 세포막에 칼슘도 붙을 수 있어요.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칼슘은 플러스 2가 이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포막에 히토류도 붙을 수 있어요. 히토류는 플러스 3가 이온이에요. 칼슘보다 더 잘 붙어서 더 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으면서 세포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기능은 칼슘보다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생장점 신호 전달. 생장점에는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식물의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제 칼슘이 세포질에 많이 들어가서 어떤 신호를 딱 줘서 만드는 물질, 다양한 호르몬 중에 옥신이라는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옥신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식물이 우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은 옥신을 분비해라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이제 식물이 옥신을 막 만들어냅니다. 야, 그만 만들어 라고 그거를 조절해 주는 건 누구예요? 히토류예요. 우자라고 있을 때 우자람을 야 그만 자라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건 히토류라는 거죠. 칼슘도 중요하지만 히토류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자람 방지에 칼슘 못지않게 히토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장성 관련돼서도 쭉 말씀을 드렸죠. 칼슘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저장성에. 왜 그러냐? 세포벽이 주 성분이 칼슘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토류는 그 외에 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도 줄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장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비교해볼까요? 칼슘하고 히토류하고 저장성에서 누가 더 좋은가? 제가 경험하고 느낀 바로는 히토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사작용 조절도 한번 볼게요. 칼슘이 식물의 어떤 대사작용을 조절하는데 100가지는 관여하지만 대부분 제한적이에요. 근데 히토류는 생장 호르몬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라, 그만 만들어라, 또 광합성 활성까지 도와주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칼슘보다 대사작용 조절에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히토류가 칼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칼슘의 역할을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보조적인 수단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기능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히토류에는 히토류가 세포막 안정화, 저장성 향상, 호흡 억제, 노화 지연 이런 전체적인 걸로 봐서 어떤 작물의 저장성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 칼슘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히토류의 농업에서의 효과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장 촉진이 되죠. 옥신의 분비를 조절을 해서 성장을 잘 발달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흡자란 방지에 아주 탁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광합성 증가에도 아주 좋습니다. 엽록소 생성을 촉진시켜주고요. 양분 흡수력 향상도 되고요. 아주 중요했던 저장성 향상이 되고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조절해서 병해의 저항성 향상시켜주고요. 환경 스트레스 완화할 수 있게끔 호르몬 분비도 조절해준다 그랬죠. 세포막도 안정화시키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히토류가 질산 히토기 때문에 질산태 질소인 질소도 공급이 되겠죠. 이렇게 좋은 히토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토류는 사용할 때 시석 배율을 잘 지켜서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질산 히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산 히토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희석 배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농가에서는 보통 예를 들어서 1000배로 희석해서 써라 그랬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 그럼 막 500배, 300배 막 이렇게 해서 희석해서 쓰잖아요. 히토류는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한 달 정도 생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엽채류 같은 경우는 보통 2000배에서 3000배 정도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육묘기간에는 5000배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성장이 안 하고 막 멈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채류, 근채류, 과수류, 화해 이런 나머지 작물들은 대부분 1500배에서 2000배 자주 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약 3000배 이 정도로 희석해서 연면 시비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질산 히토라고 말씀드렸어요. 질산 히토는 이렇게 하얀색 분말이에요. 이거 물에 좀 잘 녹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액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히토고라고 하는 제품인데 가급적 연면 시비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히토류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필요할 때 연면 시비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인산하고 황산 혼용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질산 칼슘을 물에 넣으면 칼슘과 질산염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칼슘이 토양에 들어가서 인산하고 황산 이런 거랑 붙어갖고 인산칼슘 그럼 뼈가 되고 황산칼슘 석고가 되고 이렇게 불용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질산 히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산 히토를 물에다가 녹이게 되면 히토류하고 질산염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히토류 이온이 인산하고 황산하고 또 결합할 수도 있어요. 침전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인산하고 황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하고는 혼용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히토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토류 중국 동북 삼성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히토류의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작물 그거는 콩과 식물이에요. 콩은 히토류와 몰리브덴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생산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에는 이 히토류에 대한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콩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현재 동북 삼성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에요. 히토류 이제 뭔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식물 활성제 해조 추출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